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8일 목요일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간밤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는 결정이 됐고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파월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고용 시장이 더 이상 매우 견고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주로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은 금리 인상 유지의 명분이 됐었고요. 물가만 치솟으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노동시장 자체가 걱정거리로 떠오르면서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그리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좀 조정이 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테슬라 같은 이 전기차, 2차 전지 주식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미장에서 좀 굉장히 독특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M7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다 내려갈 때 오히려 테슬라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 그 말인 즉슨 테슬라 개별적인 호재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는, 주가에 반영해 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정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언제냐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뭐예요? 바로 FOMC 또 금리 결정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9일을 대상으로 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더. 이 확률상으로는 86% 정도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1월 초에 조만간에 이 테슬라 주총이 열립니다. 주주총회 열리는데 주총 이미지, 주총을 앞두고 어떠한 이미지가 좀 떴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2025년 자, 주주총회 언제죠? 11월 6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옵티머스죠, 옵티머스. 옵티머스 관련해서 조만간 큰 게 좀 나올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전망치를 테슬라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수정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균적으로 내년 1분기 여기가 완전히 잭팟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거는 지금 숫자 찍히는 전기차 쪽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라든지 FSD라든지 지금 나올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전기차만 해도 내년 1분기에 턴어라운드인데 이거 더하면은 얼마나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강한 매수세 그리고 옵션 매수세 역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에 맞춰서 호재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 주주님들은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질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재가 나왔고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호재들이 나오는 거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또 크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자, 헷갈리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데 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 저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테슬라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자 테슬라 초보 주주들이 이걸 보고 테슬라 굉장히 전망이 좋구나.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아직도 테슬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원의 댓글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FOMC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자, 연합뉴스에서 예쁘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점도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많이 있는 데가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점이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더 이상 견고하지 않다라고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줄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이 페드 연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를 0.25%를 인하하고 올해 2차례 추가 인하를 계획 중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의장인 제롬 파월은 노동시장의 약화 징후를 지적하면서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최근 일자리 창출 속도가 유지율 이하로 떨어졌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FOMC에서 이 금리 인하를 하기로 투표를 했고요. 11대 1이 나왔습니다. 11대 1이. 스티븐 미란 주지사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더 큰 0.5포인트 인하를 선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FOMC 회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줄 요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지를 지금 보는 중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낮췄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더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어제 테슬라 옵션을 좀 보시면 자,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주가가 432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여기 옵션 가격 430달러. 자, 여기에 옵션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만약에 오늘 밤 430달러를 뚫게 된다면 자, 해칭을 하는 과정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콜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430달러 다음에는 44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콜 매수 단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가 440달러까지 끌려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요. 430달러를 완전히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3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면 431달러에서 432달러 정도만 유지를 해주더라도 스퀴즈 현상이 나오면서 빠르게 440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과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50불에서 이 콜월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콜옵션이. 이때도 설명드릴 때 제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제가 351달러에서 이 350불 완전히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51달러에서 352달러 이거를 유지를 해주면은 얘네가 빠르게 36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바로 이날 바로 360달러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때는 솔직히 운도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재 뉴스가 계속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건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250만 주 하나로 1조 4천억 정도 태운 거죠. 그러니까 일론이 지금 재산이 5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5조 원이라고 치면은 1조 넘게 지금 태운 거잖아요. 그럼 최소 자기 전 재산의 5분의 1을 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히 강하게 베팅을 한 거예요.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튼 지난번에 스퀴즈 현상이 나올 때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440달러까지 강하게 돌파를 해주려면은 적어도 그 위에 430달러를 완전히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옵션 단가가요. 계속 올라가려면 궁극적으로는 이 콜 매수자가 많아져야 돼요. 콜옵션 거래량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콜옵션을 거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우리는 옵션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좀 저렴해야 이 콜옵션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콜옵션 프리미엄은 아직도 50%대로 저렴한 편이에요.
콜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지려면 적어도 이 프리미엄 가격대가 7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저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크로 뉴스라든지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 뉴스가 받쳐주기만 하면은 콜옵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역대급으로 다시 한번 터져주고 있고, 거래 대금이 결국엔 뭐예요? 이 수급, 시장의 관심이 돈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도주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M7, 다른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애플 이런 주식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얘네가 오히려 내릴 때 테슬라 혼자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호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호재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AI 관련, 옵티머스 관련 얘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XAI의 이 콜로서스 2 얘기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 규모의 AI 학습 클러스터인데요. 역시 머스크의 프로젝트답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냉각 시스템, 변전소급 전력 인프라, 그리고 모듈형 이 서버 팜 구조. 그래서 단순 클라우드 센터가 아니라 AI 팩토리, AI 공장의 이 개념에 가까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 도조 연계해가지고 FSD랑 그록 AI 이 모델 학습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로서스 이게 2인데요. 콜로서스 1부터 이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콜로서스 1은 이 세계 최대의 단일 AI 훈련 클러스터고요. 하지만 오픈 AI라든지 메타 요런 데의 데이터 센터 비교하면은 비교적 작은 규모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콜로서스 2,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추진 중인 이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콜로서스 2는 콜로서스 1보다 훨씬 더 큰 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와 규모를 보면 2025년 3월 이 XAI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약 100만 제곱피트, 한국으로 따지면 28,000평입니다. 여기 창고와 인근 이 부지를 매입해서 콜로서스 2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6개월 만에 3월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불과 6개월 만에 200메가와트급 냉각 설비를 완공을 하고 렉 설치를 시작을 했고, 전력은 인근 인접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의 가스발전소를 인수해서 자체 공급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는 테슬라의 대형 배터리인 메가팩과 이 중전압 전력선이 함께 연결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요, 전력 확장 계획입니다. 현재 200메가와트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미시시피 발전소에 35메가와트급 터빈 7기를 이용을 하고 가동을 하고, 그리고 SAI와의 합작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추가로 600메가와트 중 400메가와트를 XAI에 공급받으면서 2027년 2분기까지 1기가와트를 넘어서는 규모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 AI라든지 메타가 추진하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추월할 수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XAI는 중동에 새로운 초대형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굳이 중동에 왜 하냐면 중동 자금 투자 이 계획이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재원 조달을 이 중동 국부 펀드에 여기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XAI는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들 휴머노이드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시계. 자, 여기 보시면 오스틴에 등장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거리에서 공장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국 전반에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금 여기서 막 춤추고 있죠.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 오스틴 거리를 누빈 로봇처럼 휴머노이드 기술은 이제 연구실을 벗어나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자동화 수요 확대, 그리고 AI, 센서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범 운용과 상용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는 것처럼 일부는 엔터테인먼트와 대중공간까지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 말할 것도 없죠. 제조업은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테슬라는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개발한 옵티머스를 활용해서 이 조립 라인의 단순 반복 작업을 보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대규모 투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디테일한 계획들은 11월 초에 있을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얘기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류 현장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도 지금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지만요. 빠른 성장 궤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휴머노이드 시장은 2023년 5억 8,400만 달러에서 2030년 17억 9,400만 달러로 몇 배예요? 2배, 3배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이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이쪽은 이 제조와 물류를 중심으로 초기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단순히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인력 대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고 빠르게 엔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서비스 활용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요.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1 트릴리언 패키지 아시죠? 거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100만 대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도 전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수익률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왔고요. 지금 과매수 영역입니다. 과매수 영역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이미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솔직히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를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지표를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꽤나 잘 들어맞는 지표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차트에 좀 세팅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록색 빗금이 과매도 영역이에요. 과매도 영역에 되니까 귀신같이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 찍고 반등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게 빨간색으로 빗금 있죠. 일부 과매수 영역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로도 주가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빨간색 빗금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최근에 다시 한번 과매수 영역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수가 뜬다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미한 지표로서 참고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신경 썼다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이 상승 구간이 언제냐면, 이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테슬라 주가 흐름입니다. 이때는 테슬라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테마주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속 못 올라갑니다. 적어도 2차 파동이 나오려면요.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멘텀이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88불 찍은 이후에 주가가 200불까지 빠졌었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금은 과매수 영역은 맞지만 단기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로서 대응을 해봐야 되지 벌써부터 팔고 나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장의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그치만 테슬라처럼 이런 좋은 주식도 내가 타점이라든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양질의 테슬라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도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